예비 며느리 혜연이는 물건을 팔러 온 노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나타냈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저기요. 여기 거지 안 치울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말렸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나버렸죠. 예비 며느리 혜연이가 틱틱대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냥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혜연이의 말투는 본질적으로 팔찌를 파는 그 노인분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그 노인분을 같은 사람으로 보기는 한 거니? 같은 사람이요? 어머니, 농담도 참. 그럼 불효하고 어머니랑 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멍하니 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홍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홍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 재준이랑 둘째 딸 재경이. 두 아이 모두 어릴 적부터 저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자라준 착한 효자, 효녀들이죠. 엄마, 오늘 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엄마, 나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청소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학교에 다녀와 짹짹대는 녀석들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항상 귀가 즐거웠죠. 그리고 저는 그런 두 아이들에게 항상 고마웠답니다. 제가 고마웠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 집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네 아빠 자는 거 안 들리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술에 취한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어요.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리도 자상하던 사람이 사업을 한 번 실패하고 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계속 술만 마시더군요. 일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술만 마셨죠. 아니, 차라리 거기까지만 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 싶어 제가 용기를 내서 입을 열면 여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들어주면 안 돼요? 뭐라고?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부터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잖아. 남편이 제 머리채를 질질 끌고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남편에게 애걸했죠. 제발,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요. 시끄러워. 감히 날 무시해? 아이들은 제가 남편에게 얻어맞는 동안 숨죽이고 있었고, 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만족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지면 저는 서둘러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죠. 재준이랑 재경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빨개요. 내 얼굴이 우리 잘생긴 아들이랑 예쁜 딸하고 같이 손잡고 산책하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한쪽 뺨만 빨간데요. 아까 아빠가 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이건 그냥 저는 아이들에게 무어라 해줄 말이 없어서 잠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그 말만이라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말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재준이와 재경이가 성장해서 둘 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무렵까지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두 녀석이 어디 가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꾹 참았죠. 하지만 꾹 눌러 참으면 병이 된다더니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던 수위가 아예 선을 넘고 말았거든요. 그 즈음에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이 극심해져서 자기 전까지 술만 마시다가 자고 일어나면 곧바로 술을 마셔야 하는 수준의 병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시 바깥에 나간 사이 남편은 마실 술이 냉장고에 없자 저를 찾으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더니 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폭행했거든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남편을 뜯어말리고 경찰을 부를 정도였죠. 남편이 제 얼굴을 걷어찬 탓에 코가 깨져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 상태로 경찰서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재경이랑 재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울먹거리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 인간 어디 있어요? 그 망할 인간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긴 여기 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치장에 갇혀 욕을 하고 있었죠. 이런 썩을 것들이 지 아비는 모른 채 하고 애미만 챙겨. 내가 여기서 나갔다 봐라. 당장 싹 다 잡아 죽여버릴 거야. 재준이가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살벌하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애초에 나를 기른 부모는 엄마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날 경찰서에서 부축을 받고 나오던 때 재준이와 재경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두 녀석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버텨오셨던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두 아이의 말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재준이와 재경이는 제가 남편과 당장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두 녀석의 도움 덕에 저는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난동을 피웠지만 그뿐이었죠. 지옥 같던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답니다. 그렇게 고난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건만 누가 그랬던가요? 인생은 끝없는 환난의 연속이라고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던 우리 아들 재준이가 여자친구 혜연이를 데려오면서부터 제게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혜연이의 첫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제게 꾸벅 인사하는 혜연이의 모습은 도시 아가씨의 그것이었죠. 선을 지킬 줄 알았고 예의가 발랐어요. 무엇보다 청초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재준이가 왜 좋아하는지를 단박에 알겠더군요. 엄마, 어때요? 예쁘죠? 제 아들답지 않게 해벌쭉하게 웃고 있는 재준이를 보면 조금 얄밉기도 했지만 어쩌겠나요. 재준이 또한 어쩔 수 없는 남자인 것을요. 그렇게 재준이와 혜연이의 만남은 잘 진행되었고 둘의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더니 결국 제가 혜연이를 예비 며느리라고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까지 오더군요. 뜻밖의 제안을 들은 건 그 즈음이었어요. 어머니, 저랑 브런치 한번 드시러 가지 않으실래요? 브런치? 그게 뭐니? TV 예능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헷갈렸죠. 제 말을 들은 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서양식 밥이에요. 준비하시면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혜연이의 특이한 점은 그렇게 세련되게 생긴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혜연이의 손에 이끌려 간 브런치 집은 종로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잔잔한 음악 소리도 흐르는 곳이었죠. 어때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죠. 그런데 나쁜 건 따로 있더군요. 메뉴판에 적힌 가격들이 하나같이 비싸기만 한 거예요. 제가 천천히 눈을 끔뻑이다가 말했어요. 혜연아, 이거 다 하나같이 빵 몇 조각 나오는 건데 가격이 왜 이러니? 어머니도 참, 요즘은 다 이래요. 너무 그렇게 놀라하시면 저까지 창피하고요.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드세요. 저는 자기가 산다는 혜연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재준이에게 듣기로는 이미 혜연이가 재준이에게 용돈까지 타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산다니 어불성설이었죠. 그때였어요. 저기, 죄송해요. 잠시만요. 불쑥 끼어든 노인의 목소리. 우리 테이블에 다가와 팔찌를 팔려는 노인이었어요. 죄송해요. 팔찌 하나만 사주세요. 집에 있는 손자가 먹을 게 없어요. 분명 노인이 들고 있는 팔찌는 전혀 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인의 표정과 행색,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까지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혜연이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저기요. 여기 거지 안 치울 거예요. 저는 혜연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팔찌를 팔려는 노인이 행색이 남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대고 거지라니요. 브런치 가게 사장이 달려와서 혜연이에게 사과를 하고 노인에게 불호령을 치더군요. 브런치 가게 사장도 혜연이도 노인을 막대하고 있는 건 모두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조금의 자비나 망설임 같은 건 없었죠. 젊은이들 가운데 노인 할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할 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어요. 저기, 잠시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끌려나가는 노인을 붙잡고 말했죠. 팔찌 하나 주세요. 네?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아니다, 그냥 이참에 여러 개 주세요. 제가 살 테니까요. 노인은 자기를 구박하던 혜연이랑 브런치 가게 사장의 눈치를 보며 제게 팔찌 3개를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순간 이게 얼마일까 잠시 고민되긴 하더군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팔찌를 팔러 오신 분도 사람이고요. 이런 수모와 고생을 했는데 저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노인분이 저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더라고요. 팔찌 하나당 1,000원. 다 해서 3,00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3,000원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서 멍하니 노인분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고작 3,000원. 3,000원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니. 그건 이 노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손주를 먹여 살리고 싶은 간절함과 혜연이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이 낳은 참사였죠. 저는 먹먹한 마음에 품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 노인에게 주었어요. 가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노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에서 나서더군요. 제 행동을 혜연이는 어정쩡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날 나머지 식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혜연이가 자기보다 어른에게 보였던 행동이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혜연이가 저에게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 정도는 볼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정반대더군요. 오히려 브런치 가게에서 나와 틱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잘 먹었다, 혜연아. 네 덕에 브런치도 먹어보는구나. 아,
네? 왜 그러니?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혜연이의 태도에 다소 어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거지? 혜연이의 태도는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하렴. 그래야 너랑 나랑 사이가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겠니?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어머니가 팔찌 파는 할머니 물건을 사주셔서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했다고? 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할머니의 더러운 물건을 사버리시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요. 화가 나더군요. 혜연이가 저한테 틱틱대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냥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러운 할머니의 더러운 물건이라니요. 물론 저라고 밥 먹는데 찾아와 팔찌를 사라는 사람이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혜연이의 말투는 본질적으로 팔찌를 파는 그 노인분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그 노인분을 같은 사람으로 보기는 한 거니? 같은 사람이요? 어머니, 농담도 참. 그럼 불효하고 어머니랑 저는 다른 종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멍하니 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했죠. 다른 종족이라고? 네, 다른 종족이요. 그 할머니는 길바닥 인생이고 저랑 어머니 인생하고는 아예 다르잖아요. 아마 그 할머니는 평생 브런치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 없을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겨우 팔찌 하나 사면서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지금껏 살면서 떳떳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은 다른 노인을 보고 나와는 다른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브런치는 나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그럼 나도 널 만나기 전까지는 아까 그 할머니랑 똑같은 길바닥 인생이었던 모양이구나. 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더는 너랑 말 섞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어딜 가시는 거예요? 혜연이가 저를 수차례 부르면서 쫓아왔지만 저는 그대로 무시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재준이한테 이걸 말해도 될까 하면서요. 만약 이걸 재준이한테 말한다 한들 이미 혜연이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녀석이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 줄지 의문이었고요. 그러던 차에 재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혜연이랑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저에게 묻는 재준이의 말투에서 망설임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차분한 투로 답했어요. 그래, 혜연이 덕분에 브런치라는 것도 먹어보고 호강을 했다. 혜연이는 뭐라고 하던? 제 말에 재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더군요. 그게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계속 한숨만 자꾸 쉬더라고요. 혜연이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계속 돌려 말하는 성격이요. 재준이의 뉘앙스를 들어보니 혜연이가 자기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게 분명했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혜연이라는 아이에 대한 점수가 실시간으로 팍팍 깎여 나갔죠. 사실 이미 인간으로서 혜연이에 대한 됨됨이 판단은 끝난 상태였죠. 유일하게 제 마음을 망설이게 만든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재준이가 혜연이에 대한 판단을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재준이는 이미 다 큰 성인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부모라지만 멋대로 나서서 그런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별일이 있기는 그냥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지.
나야말로 혜연이가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봐 걱정이다. 그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던 거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재준이를 다독이며 통화를 종료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에는 재준이를 믿어서도 있었지만 혜연이라는 아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성을 가진 아이는 금방 탄로가 날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믿음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혜연이가 저한테서 잃은 점수를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고 여겼는지 재경이하고 식사를 하더니 사단이 났거든요. 재경이가 혜연이랑 식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늘 나이에 비해 의젓한 재경이는 제가 걱정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왔죠. 엄마, 지난번에 혜연 언니랑 밥 먹으면서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제가 곧바로 입을 열어 말했죠. 별일이라 글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했는데. 왜 그러니? 너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은근슬쩍 저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던지니 재경이가 기다렸다는 듯 답하더군요. 아니, 그게 사실은 오늘 혜연 언니랑 밥 먹으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불편했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그게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혜연 언니가 종업원들을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주문 하나 하는데 컴플레인을 몇 개를 거는 건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니까요. 밥 먹고 나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데도 똑같이 행동하길래 제가 그냥 나오자고 했어요. 백화점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진짜 말하기도 창피해서 종업원한테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 완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함께 했을 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짓거리를 혜연이가 또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준 후에 차분하게 말했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나랑 지난번에 브런치 먹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말요? 아니, 그럼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재준이가 고른 여자잖니. 네 오빠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재경이 너까지 혜연이의 실체를 알았으니 더 기다릴 것도 없겠구나. 제 말 뜻을 알아들은 재경이가 곧바로 말하더군요. 알았어요, 엄마. 그럼 제가 조만간 오빠랑 자리 마련해 볼게요. 그 후로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재경이가 재준이 그리고 혜연이와 함께 대면할 자리를 만든 거였죠. 혜연이는 이미 저랑 재경이가 어떤 말을 할지 직감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재준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먼저 포문을 연 건 재경이었어요. 오빠, 혜연 언니랑 나랑 저번에 밥 먹은 거 들었어? 그야 당연히 알지. 둘이 재밌게 밥 먹었다며? 쇼핑도 하고. 그게 다야? 혜연 언니한테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어? 다른 이야기? 아니, 그게 전부였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재경이가 나지막이 한숨을 쉰 후에 입을 열었어요. 혜연 언니, 언니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혜연이가 재경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가씨,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서로 후회할 짓은 하지 않기로 해요. 반쯤 협박하는 투였죠. 하지만 재경이는 그런 협박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를 닮아서 심지 하나는 올곧은 아이였거든요. 재경이가 재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는 오빠가 혜연 언니랑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뭐라고? 야, 박재경.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상대로 재준이의 반응은 방어적이더군요. 저럴까봐 제가 혼자서 말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반응에도 재경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 혜연 언니랑 쇼핑을 갔을 때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 오빠, 저 언니가 종업원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본 적 없어? 혜연이가 종업원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평범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혜연이가 지금껏 재준이 앞에서는 연기를 착실하게 잘 해왔던 건지 재준이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재경이는 그런 재준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오빠한테 말하는 게 꺼려졌던 거고. 그런데 오빠, 혜연 언니의 실체를 아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야. 재경이가 말과 함께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재준이가 저를 보며 눈을 끔뻑였죠. 엄마도 혜연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준이의 말에 녀석의 곁에 있는 혜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발 말하지 말아 달라는 기색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에게 소중한 자식은 재준이었고 혜연이는 그런 재준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전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모든 걸 망쳐버릴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재경이 말대로다. 나도 혜연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만저만 실망이 많았어. 제 말에 재준이가 자기 머리를 감싸쥐더군요. 아니, 지난번에는 별일 없으셨다면서요? 그때는 다들 괜찮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준이 네가 선택한 여자잖니. 그래서 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을 뿐이야. 하지만 도저히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재경이와 내가 나선 거고. 다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일단 알았어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저한테 자세히 말을 해줘야 나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혜연이 본인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지. 혜연아, 너도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을 해보거라. 저의 말에 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동안 계속 푹 수그리고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재준이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절박하게 말했어요. 야, 한예연,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그래야 나도 네 편을 들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말 못해. 못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몰라. 그냥 다 싫어. 혜연이가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잠시 망설이던 재준이가 이내 그런 혜연이를 뒤따라 나갔죠. 저 오빠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화를 내며 재준이를 말리려는 재경이를 제가 차분히 진정시켰어요. 됐다, 그만둬라. 재준이 입장에서는 아직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잖니. 녀석에게 시간을 줘야 할 거야. 제 말에 재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재준이가 결정을 내린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한 달 동안 저와 재경이하고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더니 후에 초췌해진 얼굴로 나타나 말하더군요. 혜연이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니랑 재경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동안 제 앞에서 연기만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든 뭐든 숨긴 게 많았던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런 제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요. 다행히 지금 재준이는 혜연이와의 잘못된 만남은 모두 있고 새로운 아가씨를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저랑 따로 만나 시간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만난 아가씨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싹싹하고 참한 게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재경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건실한 청년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가족이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